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저 너무 지쳐요라고 눈물 흘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한 할머니가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외로움과 늦게나마 시작된 진짜 소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스며들 이 사연 함께 들어보실게요.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저녁상을 차려놓고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민철이와 며느리 지영이 그리고 5살 손자 도연이가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도연아, 반찬 좀 더 먹어. 키 크려면 골고루 먹어야 해. 지영이가 아이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슬쩍 바라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지영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지영이는 보통 밝은 편이었어요. 시댁에 들어온 지 벌써 6년째였는데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고 가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춰 있기도 했어요. 지영아, 괜찮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지영이는 급하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할머니 눈에는 지영이가 눈물을 훔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철이는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내가 이상한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도연이가 말했지만 민철이는 아 그래? 잘했네라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지영이는 아이의 밥을 챙겨주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도연아, 엄마랑 방에 가서 놀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벌써? 밥 다 안 먹었는데. 할머니가 말했지만 지영이는 아이를 데리고 일어났어요. 배불러요. 먼저 들어갈게요. 지영이는 아무 말 없이 도연이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할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지영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리를 뜨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설거지까지 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지영이었는데 말이에요. 민철아, 지영이 좀 이상하지 않아? 할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요즘 또 예민해요. 생리 때라 그런가 봐요. 민철이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할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지영이의 표정, 급하게 자리를 뜬 모습, 그리고 눈물을 훔치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머니는 계속 지영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단순히 예민해서일까? 6년 동안 며느리를 지켜본 할머니로서는 오늘 지영이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민철이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엄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평소 같으면 지영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을 텐데 오늘은 방에서 나올 기미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설거지를 마친 후 지영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방 안에서 아이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엄마 안 울었어. 눈이 좀 아파서 그래. 지영이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할머니 귀에는 정말 우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할머니는 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지영아, 잠깐 나올 수 있어? 잠시 후 지영이가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너 괜찮은 것 같아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영이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내일 차 한잔하자. 도연이 유치원 간 사이에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영이의 붉어진 눈과 떨리던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불안감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다음 날 오전 도연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난 후 할머니와 지영이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려주자 지영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마치 그 온기로 마음을 달래려는 것처럼요. 어머니,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작아져 있었어요.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할머니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지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너무 지쳐요. 매일매일이 똑같고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할머니는 지영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어요. 도연이 기저귀 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밤에 깨서 우는 것도 제가 다 챙겼어요. 민철이한테 한번 부탁했더니 낮에 집에 있으면서 뭘 그렇게 힘들어해라고 하더라고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배어나왔어요. 아이 아픈 날에는 병원 가는 것도 혼자, 밤새 간병하는 것도 혼자예요. 민철이는 직장인이 피곤하다며 별방에서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다음 날엔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냐고 묻죠. 할머니는 지영이의 말을 들으며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놓쳤던 부분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시댁 행사도 항상 제가 준비해요.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아이까지 챙기면서요. 그런데 민철이는 손님들 앞에서 우리 마누라가 요리 잘해서 다행이야라고만 하죠. 그 뒤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르면서요. 지영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어요. 요즘엔 저한테 하는 말이 그것뿐이에요. 넌 왜 이렇게 짜증이 많냐?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래? 제가 왜 이런지 궁금하면 한 번이라도 물어봐 주면 좋을 텐데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영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걸 감당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은 그런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지영아. 할머니가 말을 꺼내려 하자 지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나쁜 며느리인가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무슨 소리야, 너가 나쁜 며느리라니. 그런데 민철이는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해요. 다른 집 부인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유독 예민하고 까다롭다고요.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어요. 저도 처음엔 잘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고 남편한테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인정받는 느낌이 없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뿐이고요. 할머니는 지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때서야 느꼈죠.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온종일 누군가를 챙겨야 하는데 저를 챙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영이의 고백을 들으며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6년 동안 지영이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왔던 거예요. 지영이와의 대화가 끝난 후 할머니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계속 지영이가 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저를 챙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라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죠. 민철이가 퇴근해서 들어오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꺼내봤어요. 민철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왜요, 엄마?
피곤한데. 민철이는 넥타이를 풀면서 대답했어요. 지영이 말인데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민철이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며 또 뭔 얘기를 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목소리에 이미 짜증이 섞여 있었죠. 할머니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그냥 아이 키우면서 혼자 감당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 가끔은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데 민철이의 반응은 할머니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또 지영이가 뭔 소리 했어요? 나도 매일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집에 와서까지 일하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지가 좋아서 한 결혼이면서 왜 징징대는 거예요?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민철이의 말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민철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지영이도 사람인데 엄마는 왜 자꾸 며느리 편만 드세요? 나한테도 스트레스 많은 거 어머니는 몰라요? 민철이는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며 계속했어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치이고 후배들 관리하느라 골치 아프고 집에 오면 좀 편하게 있고 싶은데 애 울음소리에 지영이 짜증까지 들어야 해요?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걸까? 그래도 지영이는 내 아내잖아. 아이도 같이 키워야 하는 거고.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집에 있는 게 답답해요. 지영이는 맨날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고 아이는 아빠보다 엄마만 찾고 나는 뭐예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예요? 민철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다른 친구들 보면 부인들이 훨씬 밝아요. 남편 퇴근하면 반갑게 맞아주고 아이도 아빠한테 잘 따르고 우리 집만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야 해요?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민철아, 엄마, 솔직히 결혼 전 지영이는 안 그랬어요. 활발하고 밝았는데 지금은 맨날 우울해하고 애 낳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요. 그때 지영이가 도연이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유치원 하원 시간이었죠. 다녀왔습니다. 지영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민철이는 지영이를 보더니 왔어? 라고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계속 이런 식이에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이런 말이라도 했을 텐데.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너는 지영이한테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본 적이 있니?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민철이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고 지영이는 말없이 아이만 챙겼어요. 도연이조차 평소보다 조용했죠. 할머니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이게 내가 키운 아들 맞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거든요. 언제부터 민철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걸까?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운 건 아닐까? 무엇보다 지영이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아무도 지영이 편에서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시어머니인 자신도요.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할머니는 다시 지영이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지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계속 생각해봐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지영이를 바라보며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친정에서는 막내딸이라 귀여움 받으며 자랐거든요. 밝고 활발한 편이었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지영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민철이가 너무 다정했어요.
데이트할 때는 제 말을 다 들어주고 힘든 일 있으면 위로도 잘해주고 그래서 결혼하면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댁살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외동딸로 자란 제가 갑자기 며느리가 되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지영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어머니, 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요리책도 사서 보고 청소도 꼼꼼히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할머니는 지영이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자신이 지영이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도연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힘들어졌어요. 신생아 때는 밤에 두세 시간마다 깨서 울잖아요. 그런데 민철이는 내일 회사 가야 한다며 별방에서 잤어요.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도연이가 9개월 때였어요. 갑자기 열이 막 오르면서 경기를 하더라고요. 민철이한테 전화했는데 회사 회식이라 못 간다. 택시 타고 병원 가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네. 그날 밤 응급실에서 혼자 도연이 안고 있는데 옆에는 다 가족들이 함께 온 거예요. 아빠가 아이 안고 엄마가 수속하고 할머니가 물건 챙기고 그런데 저는 혼자서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지영이는 그때를 떠올리며 목이 메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지영아, 그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씀드려요? 며느리가 혼자 응급실 갔다 이런 얘기를. 민철이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고 어머니께서도 곤란하실 것 같고 지영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그 이후로는 아예 기대를 안 하게 됐어요. 민철이한테 뭘 부탁하면 결국 실망만 하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뒤늦은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6년 동안 지영이는 이런 걸 혼자 견뎌왔던 거예요. 요즘은 정말 한계예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인데 아무도 제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요. 민철이는 집에서 애나 보면 뭐가 힘드냐고 하고 지영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살면서 뭐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민철이는 저한테 관심도 없고 도연이는 엄마가 우울한 걸 눈치채고 있고 이게 정말 가족인가 싶어요.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친정에 가면 엄마가 그래요. 결혼해서 행복하냐고. 전 대답을 못하겠어요. 행복한 척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할머니는 지영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야 며느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마음 아픈 건 자신이 6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영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지영이와의 대화 이후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어떻게 전달할지 말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지영이가 도연이를 재우러 방에 들어간 후 할머니는 민철이를 불렀어요. 민철아,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또 무슨 얘기예요? 민철이는 맥주를 마시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지영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민철이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어깨를 으쓱했죠. 그래서요? 할머니는 아들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그래서가 뭐야? 내 아내가 이혼을 생각한다는데. 이혼? 네. 나도 지쳤어요. 민철이는 맥주를 벌컥 마시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철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지영이랑 사는 거 정말 피곤해요. 맨날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웃는 모습도 못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민철이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계속했어요. 회사 동료들 보면 부인들이 얼마나 밝고 상냥한데요. 남편 퇴근하면 수고했어요 하면서 맞아주고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우리는 언제 그런 적 있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답답했어요. 그럼 너는 지영이한테 수고했다고 말해본 적 있어? 지영이도 매일 아이 키우느라 힘든데. 엄마, 그게 뭐가 힘들어요? 집에서 애 보는 게 회사 다니는 것보다 힘들다고요? 민철이는 핸드폰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친구들도 다 그래요. 요즘 여자들은 너무 예민하다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 선에또 키우면서 얼마나 잘했는데.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친구들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남의 집 일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 회식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민철이네 마누라는 애 엄마답지 않다고. 뭔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라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김 과장이요. 자기 부인이랑 지영이랑 같은 육아 카페에서 봤다는데 다른 엄마들은 다 밝게 수다 떨고 그런데 지영이만 혼자 구석에 앉아 있더래요. 민철이는 그 이야기를 별일 아닌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불쌍하다. 엄마가 저렇게 우울하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 간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영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너는 뭐라고 했어? 저도 요즘 지영이가 좀 그런 것 같다고 했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애 낳고 나서 성격이 변했다고.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민철아, 지영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글쎄요. 산후 우울증 아닌가요? 병원 가보라고 해도 안 가고. 산후 우울증이 아니야. 지영이는 외로운 거야.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민철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또 지영이 편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해요. 용돈도 주고, 아이 용품도 사주고. 돈이 전부가 아니야. 지영이가 원하는 건 내가 함께 있어주는 거야. 같이 있으면 뭐래요? 지영이는 맨날 피곤하다고 하고, 저는 저대로 일에 지쳐 있고, 그때 방에서 도연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이가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달래는 목소리도 함께요. 민철이는 그 소리를 듣더니 또 시작이네라고 중얼거렸어요. 민철아, 할머니가 화를 냈어요. 내 아들이 우는데 또 시작이라니. 엄마, 솔직히 말해요. 저는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않아요. 아이 울음소리에 지영이 짜증해. 차라리 회사가 더 편해요.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보다는 오히려 남들이 지영이를 더 감싸주고 있었다는 걸요. 육아 카페에서도 병원에서도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도 모두들 지영이를 불쌍히 여기고 있었는데 정작 가족들은 지영이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지영이는 도연이와 함께 친정에 들어갔어요. 잠시 친정에서 지내겠다는 말만 남기고요. 도연이는 할머니,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엄마 곁에 바짝 붙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까지도 아빠보다는 엄마 편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째 지영이는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도연이는 할머니 집이 좋아하면서도 밤마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지영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이가 더 상처받을까봐 그저 꼭 안아줄 뿐이었죠. 친정어머니는 딸을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못난 게 아니다. 너무 혼자 짊어진 거야. 지영이는 고개를 떨구며 행복한 척만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집에 남은 민철은 불편한 일상을 버텨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엄마 밥 없어요? 하며 투덜대던 그는 이제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셔츠는 다림질이 안 돼 구겨진 채였고 양말은 짝이 맞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동료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야, 민철아. 너 요즘 옷 상태 왜 그래? 집에 사람 없냐? 민철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찔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도연이의 유치원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나만 그려진 가족 그림. 선생님이 전해준 말을 들었을 때 민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는 집에 안 계셔서 안 그렸어요. 그날 밤 술잔을 기울이던 민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아빠는 없다는 말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왔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전 할머니가 민철을 붙잡았습니다. 민철아, 10분만 앉아라. 엄마 얘기 좀 들어. 할머니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너 혼자 키운 게 아니야. 내가 어른아이였지. 어른아이요? 민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밥 차려주면 먹고 빨래해주면 입고 내 물건 챙겨주면 당연한 줄 알고 그게 다 애 같잖아. 민철은 불편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혼하면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할머니는 단호히 잘랐습니다. 당연하지 않아. 결혼은 함께 사는 거지 한쪽이 돌봐주는 게 아니야. 그 말에 민철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도 진지했거든요. 출근길 내내 민철의 머릿속에는 도연이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없다. 그 말이 그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동료들이 가족 사진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말에 가족 여행 갔다 왔어. 애가 아빠 졸라서 사진 100장 찍었네. 웃으며 대화하는 그들의 모습은 민철에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가족 사진을 찍은 기억조차 없다는 걸.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처음으로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나야.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영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민철아, 난 아직 마음이 정리 안 됐어. 알아. 근데 나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어. 지영이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가 옆에서 아빠야? 라고 묻자 지영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뒤 민철은 직접 지영이 친정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지영이가 좋아하는 작은 꽃다발, 도연이를 위한 장난감 자동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지영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왔구나. 잠시 기다려라. 지영이가 문 앞에 섰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난 남편도 아빠도 아니었어. 그냥 얹혀 사는 손님이었어.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철아, 말은 쉬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
그 순간 도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잠시 멈칫하던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 안 울게 해? 민철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약속한다. 이제는 엄마 울게 하지 않을게. 웃게 해줄 거야. 도연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아빠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영이는 그 모습을 보며 흔들렸습니다.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최소한 민철이 진심이라는 건 느껴졌습니다. 민철아, 알겠어. 하지만 한 번에 믿진 못해. 천천히 행동으로 보여줘. 응, 천천히. 꼭 보여줄게.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민철은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달라지려고 해요. 할머니는 그 목소리에서 예전엔 없던 무게를 느꼈습니다. 며칠 뒤 지영이와 도연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철은 서툴지만 스스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계란말이는 탔고 국은 싱거웠지만 정성만큼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와, 아빠가 요리했어? 도연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지영이는 한 입 먹어보고 살짝 웃었습니다. 맛은 조금 부족하네. 그래도 고마워. 민철은 머쓱했지만 그 웃음 하나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쓰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이 조금은 고쳐지고 있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고치는 중이니 희망은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사랑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마음 한구석이 아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작은 배려가 모여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 오늘 할머니 사연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밤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